이야.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와주셨어요. 지금 몇 진짜 명이야? 많아. 하나, 둘, 셋. 와. 한 좋게 한 200명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200 약간 예, 200 쪼끔 200명. 안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라디오 정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드립니다. 메인 DJ 윤이고요. 네. 저는 서브 DJ 당근입니다. 야, 박수, 와. 박수. 채팅창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야, 많은 구수하는 박수인 하고 네. 있네요. 첫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라디오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디스코드 그 업데이트로 인해서 스테이지라는 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라디오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어떨까? 딱 그렇게 네.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냥 일반 채팅 네. 음성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당근님? 일단은 네. 사람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다. 심장이 많이 네. 두근거린다. 네. 긴장이 되는데 제가 MBTI가 네네. INFP거든요. INFP요? 네. 그래 가지고 I시구나. 좀 네. 네. 그래서 좀 음. 긴장이 된다, 사람이 많으면. 음. 네. 근데 내향성이어서 진짜 많이 오셔왔어요. 네. 되게 저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어, 네. 이번 첫 방송 하면서 우리가 주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어떤 주제였죠, 우리가? 저희 주제는 공포죠. 그쵸? 여름 하면 어떤가요? 여름하면 여름 하면 공포죠. 으스스한 네. 공포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면서 네, 그쵸. 13일의 금요일. 이것도 우리가 맞췄습니다. 13일과 금요일. 3일을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져왔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약간 더빙하듯이 풀어볼 거예요. 모쪼록 준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옥타브 봇을 소리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들어주시면 부금과 함께 더 무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리 200으로 해놨다 귀가 아프지 않을까요? 저희 목소리 들리시죠? 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볼까요? 네. 볼까요? 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메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 라디오는 디스코드 체스 서버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메인 으아. 주제를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대본을 2개를 받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처음은 그 음.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음. 하는데 학교 관련. 네. 그쵸. 학교면 딱 그쵸. 괴담의 성지. 그쵸? 네. 뭐라 그러지? 그 학교 괴담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영화로도 있는 여고괴담도 유명하죠. 그쵸? 유명하죠? 음.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 첫 번째는 당근님이 해주실 거고요. 제목은 학교에서 귀신 본 경험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본관과 신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본관은 62년도에 지었던 건물을 몇 군데만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자습을 신청해서 매일 아침 7시에 학교에 갔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그 시간대에도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아침 자습을 하려면 본관 3층에 있는 큰 시청각실로 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학교가 엄청 서늘했어요. 웬일인지 복도부에도 1층만 켜져 있고 2층부터는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겸사겸사 복도 불까지 다 켜면서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해서 3층 복도 불을 켰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복도 중간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만 불이 딱 켜지고 그 뒤쪽으로는 불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또 전구 나갔나 보네 하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원래 건물이 많이 낡아서 불이 잘 안 켜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화장실에서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게 보였어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딱 제 친구라서 야 당근아! 하고 불렀죠.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이어폰 끼고 있나? 못 들었나 보다 하고 야 당근! 하고 한 번 더 크게 불렀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며 보니 그 사람이 몸은 앞을 그대로 보고 있고 머리만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다가가던 걸음이 딱 멈추고 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게 뭐지? 어떻게 머리만 돌려서 나를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사람 저거 아니구나 사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대로 뒤돌아서 1층까지 냅다 달렸어요. 1층까지 달려가서 그대로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아까 3층 복도에서 봤다고 생각했던 친구랑 마주쳤어요. 야 당근아, 너 학교 지금 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층 복도에서 본 걸 설명해주니까 걔도 얼굴이 하얘지더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학교 건물로 다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까 분명 계단 올라가면서 제가 다 켜뒀던 2층, 3층 복도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제가 학교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 다시 들어오기까지 학교 건물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학교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데 5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복도 불을 다 켜면서 올라가 문제의 3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복도 불을 켰는데 아까는 복도 중간에 화장실 앞까지만 켜지던 불이 이번에는 다 켜지더라고요. 제가 마주쳤던 그 귀신도 없어졌고요.
다시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침자습하는 교실로 들어가서 자습 감독하시는 선생님한테 귀신 봤다고 했더니 원래 이 건물에서 귀신 봤다는 애들이 많대요. 건물이 엄청 낡아서 그런가 뭐 다양하게도 보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침 자습하러 갈 때는 꼭 학교 현관 앞에서 친구랑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창문에 뭐예요? 네, 첫 번째 사연. 어, 학교에서 귀신 본 경험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역시 학교네, 역시 학교. 아이고. 근데 학교는 웬만하면 다 귀신 있지 않나요? 저 아무래도 사연이 많이 네.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오래된 건물이면 확실히 사연이 있을 수 있죠. 네. 자, 어, 두 번째 사연은? 네. 두 번째 사연은 뭔가요, 당근님? 두 번째 사연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팔척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거든요. 네, 그 귀신 썰입니다. 맞습니다. 팔척이면은 약 280cm? 240, 80? 일단 3m는 안 넘는 거 아는데 거의, 그쵸? 거의 3m짜리 네.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이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로 달렸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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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으로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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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던가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모자를 쓰고 포, 포, 포 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한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으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걸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약 240cm네요. 죄송합니다. 정도 되며 포포포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단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다른 지역까진 못 가도록 이 지역의 동서남북에 사방에 지장을 세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론 가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무적 하나를 쥐어줬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 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여 있는 데다가 방의 네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재단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 위에 조그마한 불상이 누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홀에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다르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 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봤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유튜브를 보지.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선 심야에 하는 통신 판매 전선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도 된다.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젓씨를 보니 쌓아둔 소금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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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건 그 눈얼굴로 창문 밑에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현문 구석에서 표시되는 시간은 7시 30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던 것 같았다. 방구석에 놓아준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며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는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 할아버지, 조수석에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거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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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또 그 소리가 났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힉!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아라!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놀라서 눈을 꽝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했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은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한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다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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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아, 진짜 싫어. 이 두 번째 아, 탈척 귀신이었습니다. 네. 네. 기네요. 아, 아, 네, 기네요. 와, 진짜. 200, 너무 싫어. 240cm면 정말 네, 진짜 고대. 진짜 크네요. 하죠? 네. 네. 저랑 70cm 차이 나는 거네요. 거의.
아, 너무 싫어. 아,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소리나 포 소리가 나신다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사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세 번째 사연,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집에서, 그쵸, 귀신은 집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 집 마련한 귀신, 집에서 귀신 본 경험이라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 분은 당근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희 집은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제 방, 오른쪽에 서재가 있어요. 그리고 서재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제 방문을 지나면 왼쪽에 거실, 오른쪽에 부엌이 있어요. 거실을 지나면 왼쪽에 안방,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제 방이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라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편이에요. 제 방 구조를 설명하자면 방문 바로 안쪽에 침대가 있고, 방문 오른쪽에 책장, 그리고 방문 정면에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앞쪽에는 큰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바깥에는 베란다가 있고, 침대에 누워 정면을 바라보면 창문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창문 유리는 불투명 유리라 바깥을 보이지는 않지만, 창문 가까이 무언가 있다면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예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잠시 나갔다 오신다며 외출을 하셨고, 저는 날씨가 더워 방문을 열고 자고 있었어요. 원래는 무서움을 많이 타서 방문을 꼭 닫고 자는 편인데, 그날따라 뭔가 덥기도 해서 방문을 열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제 방 창문에서 쿵 하면서 유리를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잠에서 깨 창문을 쳐다봤어요. 창문에 뭔가 사람 형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벌써 왔나? 소리 못 들었는데? 하고는 엄마요?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창문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왔나 보네? 하고는 그냥 그대로 다시 눈을 감고 반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창문에서 다시 쿵 하고 유리를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다시 창문을 쳐다봤어요. 창문에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두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붙어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뭐해? 하고 말했지만 그 형체는 미동도 없더라고요. 순간 오싹해진 저는 엄마 맞아? 엄마 아니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형체가 마치 웃는 듯이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부모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바로 방을 나가서 부모님한테 내 방 창문에 이상한 거 붙어있다고 엄마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대답했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놀라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도 같이 들어가 제 방 창문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베란다에 뭐가 들어왔나 싶어서 베란다로 가봤어요. 베란다 문은 거실에서 잠그는 형식이라 베란다 안에서는 문을 잠그거나 할 수 없는데 베란다 문도 거실에서 잘 잠겨 있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베란다 창문도 다 잠겨 있었어요. 베란다 창문에 방범창이 달려 있어서 뭐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없는 구조인데 너무 오싹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창문을 열고 있다가도 잘 때가 되면 꼭 닫고 커튼까지 치고 자는 편이에요. 이야, 네, 이번 사연은 앞에 두 사연보단 많이 무섭진 않지만 뭔가 집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마주친다는 걸 상상하면 소름이 돋네요. 소름이 돋네. 아, 이게 되게 묘사가 네, 기분 나쁘게 돼 있어서 이거 네. 보면서 솔직히 좀 싫었어요. 아, 여러분들이 아직 네. 더 듣고 싶다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가위 한번 눌린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그쵸? 네, 가위는 눌러봤다. 당근님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저 네. 역시 딱 한 번 걸린 건데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서 이걸 한번 네. 풀어볼까 합니다. 그때 제가 지금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오늘 그날따라 뭔가 자기 전에 기분도 안 좋고 뭔가 뭔가 몸이 무겁고 해서 잠이나 자가 해서 잤는데 그때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눈 떠졌어요. 일어나고 보니 그 조그마한 방에 제가 이렇게 카페트 같은 게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기저귀만 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뒷모습으로만 보이고 있었는데 얘가 온갖 것의 소리를 다 냈습니다. 뭐 아저씨 소리부터 가위 자르는 소리, 기차 빵빵거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 다, 뭐 유리 깨지는 소리, 그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새롭게 나네요. 그렇게 무섭진 않죠? 당근님 한 번 눌리셨는데 어떤가요? 아, 저는 당근님은 풀 거 없나요? 사실 그 무서운 꿈? 가위 그런 거를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가위를 눌렸을 때의 느낌?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약간 분명 나는 손이 있는데 그쵸? 신경이 있는데 이게 신경이 있는데. 움직이질 않고 땀이 그때가 아마 겨울인가 봄이었을 텐데 진짜 땀이 진짜 많이 났어요. 저는. 네. 긴장하니까 땀이 생기고 뭔가 움직일 수 없지 않아서 네. 더 무섭고 네. 진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는데 네. 그때만큼은
약간 하느님, 부처님 다 찾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아, 다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끝내기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 회차가 더 궁금한 법입니다. 네, 그럼 박수 칠 때 떠나야죠. 메인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 이거는 네. 부가적인 코너인데요. 우리 체스 서버 우리 변한 게 있나? 아니면 음흠. 패치노트나 이런 거를 한 번씩 훑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훑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주에 있었던 서버의 변경 사항이나 패치노트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요? 음, 일단 그래요. 8월 처음이니까 8월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읽어봅시다. 네. 자, 먼저 공지사항 공지사항 읽어봅시다. 부터 자, 8월 7일 7일. 8월 7일 지금 우리 서버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저희 지금 순 다 합쳐서 421명? 그쵸? 네. 421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8월 7일 역사적인 순간 서버 순인원 400명을 달성했었던 날입니다. 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버 축하드리고 관리자분들과 서버원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다음 스티커. 소식은 스티커는 네. 당근님이 네.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다들 알고 계셨다시피 스티커 공모전을 했어요. 디스코드 그렇죠? 시스템 자체에서 스티커 기능이 추가가 돼서 저희 서버도 공모전을 해서 추가가 됐는데 요님이 그리셨나요, 저거? 네, 다 제가 네. 그렸습니다. 체스 컨셉으로 스티커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무렴님께서 모코코죠? 그쵸? 모코코 모코코. 스티커를 내주셨습니다. 야, 네, 진짜 네. 저는 저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스 컨셉.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워가지고.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을. 네. 네. 그리고 이번엔 패치노트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패치노트. 이거는 7월 것도 좀 얘기해 봅시다. 자, 7월. 첫 번째 뉴비 역할이 생성되었죠? 그쵸, 뉴비 네, 역할. 7월 25일부터 뉴비 역할이 생겼어요. 서버에 새로 들어오신 분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2주 후에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단 거는 약간 혹시 게임 중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 잠깐 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신규 유저분들은 옆에 모코코라는 아이콘이 붙어요. 아, 네, 네. 그런 네네. 것처럼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뉴비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민트색. 민트색. 네, 그래서 그 색깔을 탐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패치노트는 당근님이. 아, 네. 그 다음 패치노트 읽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일단 이모티콘의 종류별로 정렬을 해주셨습니다. 음흠. 그 다음에는 그 저희가 종종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방생성봇이 오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른 봇으로 교체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보스로 교체가 네. 되었죠. 네. 뉴복인가요? 저게?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게임 역할 바퀴 채널에서 네. 게임 역할에 로스트 아크와 에이펙스 레전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양은
특별히 말씀해 주세요. 요청이 온 네. 내용인데요. 이전에 네. 내전 시간대,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내전 시간대에 관한 투표를 받은 적이 있죠, 우리가. 그쵸? 그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내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 앞으로 내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버 규칙 잘 준수하셔서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코너도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자, 첫 방송 당근님 네. 첫 방송 어떻습니까? 일단 첫 방송인 만큼 네. 아까도 말했듯이 긴장도 되게 많이 됐고요. 네, 약간 저는 요님과 다르게 네. 라디오라기보단 그냥 재롱잔치한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아, 자, 재롱장치. 네. 네. 그리고 실수도 많이 아우, 실수 했는데 네, 잘 제가 더 한 것 넘어가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노래가 마무리 멘트를 할 때 나와야 되는 노래지만 잠깐의 오류가 있었기에 지금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마무리한다는 소리예요. 동물의 숲. 여러분들 다들 어떠셨나요? 이번 첫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시간은 1시간 전 안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왜냐면 너무 길면은 지루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더 한번 해보시죠. 아, 또요?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일단 재밌게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라디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뭘 많이 그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네. 됩니다. 일단은 네. 30분짜리 아니 30분짜리였네? 아유, 죄송합니다. 30분 동안 여기서 떠들고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럼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노래 좋네요. 자,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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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가 먼저 나가야 저희가 먼저 네. 나가실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